반갑습니다. 예. 자, 영천영지. 자, 이제 안천도요. 저 어디 보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에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사만사온 그랬죠. 그거를 요즘 제가 어떻게 사만사미 그랬죠. 사만사미. 3일은 춥고 4일은 따스운데 따스울 때는 뭐가 오느냐? 반드시 미세먼지가 왔어요. 그랬죠? 그래서 삼한사미 그랬죠? 그걸 내가 강조했더라니까요. 한번 보니까요. 그건 삼한사미가 됐다 지금. 그런데 코로나가 왔어요. 근데 요즘 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삼위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가 좋으면은 하나는 나쁘다 이 말이죠. 나쁜 것을 반드시 감내해야 돼요. 감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락의 본문에도 제가 말씀했죠. 고락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현재 고락을 가치에 따른 분류를 하면은 고락이 두 가지로 갈린다 그랬죠. 가치에 따른 분류, 현재 고락의 가치에 따른 분류.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현재 고락, 자, 이게 이제 또 이게 이제 딴 데로 가는데, 자, 현재 우리 고락의 과거 원인에 따른 분류. 원인에 따른 분류. 그것은 뭔가 하면 우연한 고락, 지어서 받는 고락. 그렇죠? 이게 과거 원인에 따른 지금 현재 고락을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이게 대종사님의 이 법문은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고요. 그거를 또 이렇게 요약한 저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보세요. 현재 고락의 과거 원인에 따른 분류. 그게 뭔가 하면 우연한 고락, 지어서 받는 고락. 그랬어요. 우연한 고락은 원인을 모르는 고락이에요. 그리고 지어서 받는 고락은 원인을 아는 고락이에요. 근데 노래 그러죠. 우연한 고락 어디 있으랴 알고 보면 지어받는 고락이니라. 그랬죠? 보세요. 현재 고락의 과거 원인에 따른 분류, 우연한 고락, 지어서 받는 고락. 그 다음에 현재 고락의 가치에 따른 분류. 현재, 지금 가치에 따른 분류. 뭡니까? 정당한 고락, 부정당한 고락. 맞죠? 정당한 고락은 윤리적으로 선한 고락이에요. 부정당한 고락은 윤리적으로 안 좋은 고락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정당한 고락은 즐겨야 돼요. 아니, 정당한 낙만 즐기지 맙시다. 정당한 고도 즐겨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이 말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항상 편리만 주장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편리한 것을 감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안 되면은요, 정당한 고락, 정당한 고를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정당한 고를 즐기고 살아야 돼요. 정당한 고를 피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왜 피합니까? 사람 죽는 거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해요. 그런 게요, 받아들여야 되죠. 자, 그래서 정당한 고락, 부정당한 고락.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요. 기후행동요. 이거 하다가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 정당한 고를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그 정당한 고를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이게 뭔가 하면 기후행동이 지향하는 우리 지금 목표다 이 말이죠. 방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불교 기후행동은요, 궁극적으로 가면은 어떻게 우리 고락의 법문에 보면 정당한 고를 즐기는 거예요. 정당한 고를 수용하는 거예요. 그 수용하는 행동을 하자고 실천 운동을 하는 것이 원불교 기후행동이 나가는 방향이다 이 말이죠. 멋지죠? 참 이렇게 지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톱 1.5도씨예요. 이게 더 높아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유, 이게 뭐 가다가 이제 천도요. 그러니까 천도요.
삼한 삼이 되었죠. 지금 삼이 없어졌죠? 삼이 없어졌다 이 말이죠. 그게 이것이 말이죠. 그게 그래야지만이 영천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천 영지를 그냥 당연시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당연시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영천도 우리가 만들어야 돼야지 영천이 되는 것이고, 영지도 우리가 만들어야지 영지가 되는 거예요. 영지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영천 영지 무량겁에 헤아릴 수 있는 없는 겁이다. 이제 헤아릴 수 없는 겁. 이제 이것을 이제 무량겁에. 자, 이것이 이제 겁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전에도 얘기했으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얘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요. 무량겁에 만의 일이라도 만일이라도 이제 무량한 공덕을 영천영지 무량겁에 영천영지에 무량한 그 공덕을 영겁이 아니구나. 무량한 공덕. 그게 이제 대종사님의 그 참 깨닫음 얻으시 가지고 28년간 제도사업 하신 그 모든 것을 이제 종합해 갖고 기술을 하면서 이제 영천영지 영천영지의 무량한 그 공덕을 만의 일이라도 표하기 위해서, 표한다 이 말은요, 이 표한다 그러죠. 이제 표를 한다. 이게 성비를 세워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금 공부를 할 수가 있지. 성비를 세워 가지고 이걸 안 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게 이제 이게 그래서 표하기 위해 가지고. 그게 이제 근데 이런 무량 공덕은요, 한이 없어 갖고 다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말을 할 수가 없지만도 그 많은 공덕 중에서 일부러 하나라도 표하기 위해서,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이 말이죠. 이 표시죠. 이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이 도를 세우고 이제 이 도를 세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비를 세우신 뜻을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나타내고 지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될 그 공부가 이제 있는데요. 이게 뭔가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요 모든 사람들이 말입니다. 왜 이 표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거를 지금 정산종사님의 대종사님의 이런 이제 공덕을 만에 하나라도 표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을 이제 하시는가 하면은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무량한 세계 이제 계속 우리 법이 전해질 것인데요. 그 후진들이요, 이 본받기 위한 표준을 정해 주신 거예요. 표준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이 본받기 위한 표준을 제시해 주신 것이다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요, 이런 공덕, 무량 공덕이 대종사님 한 분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한 분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이런 공덕을 놔두시는 제1의 대종사, 제2의 대종사, 제3의 대종사, 이런 분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게 뭔가면요, 자자손손 대대로 이게 잘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어져 간다 이 말이죠. 자, 우리는요 어떤 것만 생각의 관념 속에요 절대로 대종사님 같은 분은 될 수가 없고, 우리가 이제
절벽같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딱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지 말자. 제가 오늘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제2의 대종사, 제3의 대종사 이런 어른들이 말이죠. 계속 본받아 갖고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표를 해가지고 이 도를 세운다. 이거를 지어갖고 이 도를 세운다. 맞죠? 그렇게 하신 거다. 제2, 제3 뭐 계속 이런 어른들 대종사님과 같은 무량공덕을 베푸시는 이런 어른들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나가자고 하는 그 뜻으로 나는 이 도를 세워가지고 이거를 쓴다. 이게 정산용사님의 뜻이에요. 맞죠? 이렇게 지금 해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닮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본받게 이게 닮아가는 노력. 계속 닮아가는 노력. 그러면 이 닮아가는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표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표준도 없이 그냥 닮아가면 그냥 뭘 닮아가자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준을 정산용사님께서는 대종사님을 이렇게 기술하셔가지고 이런 대종사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자. 멋지죠? 이렇게 해주신 것이 닮아가던 노력을 하자고 제시해 주신 것이 이 표를 해가지고 이 도를 세운 뜻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제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닮아가는 노력을 하는데도요. 이 사실은요. 대종사님이 어떤 분이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계속 듣고 알고 이제 이렇게 했지만도 그분이 놔두셨던 그 참 신법과 그 지금 어떤 아까 지금 백억화시 열애라 그랬죠. 그 백억화시를 놔두시는 그와 같은 그 모습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그것을 딱 채받아서 닮아가기라는 것이 쉽지 않죠?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에요. 아, 우리가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원상 진리하고 3억 8조 사언사요, 그거 잘 채받아갖고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랬죠? 그렇게 생각하죠? 아, 저도 그래요, 사실은요. 인원상 진리, 3억 8조 사언사요. 이게 뭔가면 대종사님께서 놔두신 뜻 아닙니까? 그거 교리의 핵심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가 채받아서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하지만도요. 사실 저도 어디 가서 말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요. 자꾸 사언을 새기다 보면은 사언 쪽으로 똑같아. 기울어져요. 사요를 새기다 보면은 또 사요 쪽으로 기울어져요. 저 사실은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 원불교에 들어와가지고요. 제가 이제 홀딱 반한 데가 있는데 그게 뭔가 첫째는 훈련법이에요. 제가 훈련법에 반했어요. 그거 기울어져 갖고는 한 7, 8년을 훈련법을 했어요. 그걸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기울어졌는가 하면 제가요 사요로 기울어졌어요. 사요의 교리가 엄청 매력적이더라니까요. 그게 또 복 빠졌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쓴 책이 뭔가 하면요. 강자약자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그 대종사님 최초 법원에 나오지 않습니까? 강약 진화상 요법요. 그것에 제가 홀딱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지금은요 이제 자 훈련법도 그렇게 해보고 사회도 그렇게 해보고 또 사원도 그렇게 그것도 3억 8조 다 마찬가지죠. 그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종합적으로 이것이 판단되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 비문에 말이죠. 정산용사님은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가장 종합적으로 딱 드러내 주신 것이 이 비문의 이 부분이다. 그러니까 비문이 좋겠죠.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불행 공덕을 이 도를 세우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뭔가 명을 지어 가로되 이랬죠? 예, 명을 지어 가로되. 자, 명을 지어 가로되.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명이 쫙 이제 지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명이라는 것이 뭐냐? 이제 명에 대한 내가 말씀드리죠. 이 명은요, 세금변에 뭐인가 이런 명 아닙니까? 이런 명이죠? 네, 세금변에 이런 명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보면은요, 이게 이제 세금변에 이런 명이 이제 명인데, 이 한문을 파자하면은 이렇게 이제 이 금과 명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파자가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명은요, 원래 어디다 새긴 거 하면요, 세부치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세부치요. 저 산책 가면서 이렇게 보면요, 이 길에 이게 저 밑으로 하수도가 있죠. 하수도가 있는데 하수도 중간중간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이제 둥근 그 빼내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거 갖고 거기다 뭐를 새기는가 하면 오수 이래놨어요. 오수는 뭡니까? 예, 더러운 물 아닙니까? 자, 근데요, 이 수도에는요, 이제 우리나라는 두 가지만 있어요. 상수도, 하수도. 예. 이제 상수도, 하수도. 이게 수도가 두 가지지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이 두 가지만인가 중수도도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중수도. 상수도도 아니고 하수도도 아니고. 근데 그러면 오수는 뭡니까? 예, 그것은 이제 하수도죠. 하수도를 해가지고 그것을 오수 해놨어요. 그런데 이번에요, 휴가를 가가지고요, 오수를 갔어요. 내가 이 말 안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안 해. 그것도 오수라고 써놨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름이 오수인데, 오수라고 써놨어요. 그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막 기분이에요. 제가 오수 가 있으면서 그 오수를 보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그 명은 말이죠. 어떻게 새기는가 하면요, 원래는 세부치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 자를 썼는가 하면은 세금자를 썼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게 시초가, 이 명의 시초가 어디서 되는가 하면요, 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부치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자를 써가지고 이제 명자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다 여기다가 세부치에다가 뭐를 새긴가 하면 이름을 새기죠. 그럼 오수. 이게 지금 하수도다. 이 말을 오수라고 안 했습니까? 오수라고. 그래서 이제 새기는 것이 이게 뭔가 하면요, 이제 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명을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하면서요, 이게 이제 새기는 것이거든요. 새길 명자, 새길 명 그럽니다. 새길 명, 그게 이제 새기는데, 새기는 것 중에서 제일 쉬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새기고 있잖아요. 어디다 새깁니까? 그렇죠. 종이다가 새기죠. 그렇죠? 이게 종이다가 새기는 것이 제일 쉽죠. 자, 그런데 이제 종이다가 새기는데, 지금은 종이가 여러 가지로 발달해가지고 그런 게 좀, 어제 원불교 아까 이야기했는데 기후행동에서는 나이만큼 나무를 심자 운동이에요 지금요. 나이만큼 나무를 심자. 그래갖고요, 페이스북에 올라왔는데 보니까요, 지금 거기에 사경을 하는 분들이요, 그 이제
상당히 되는가 봐요. 예. 그래가지고는 거기다가 돈을 뭐 10,000원씩 얼마를 냈는데 얼마가 들어왔는가 하면은 기후행동에다가 300만 원을 시사를 했대요. 그래서 그 돈 갖고 지금 나무를 심겠다 하는 것이 페이스북에 올라왔더라고요. 지금요. 자, 요새 이제 제가 수입이 별로 없거든요. 왜 없는가 하면요. 지방을 못 나가니까 설교를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입이 없는데 어디 돈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학령연대에다가 얼마를 냈어요. 내니까요. 교무님이 탁 전화 왔더라고요. 거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요. 근데 이제 그거 보니까 300만 원을 이제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경을 하는 분들이요. 이제 그거 해갖고 가입을 하면은요. 그거다가 이제 얼마씩 이게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거 알아두세요. 예, 내가 이제 지금 환경연대 지금 내가 이제 홍보합니다. 지금요. 나한테 그 양반들 홍보비 줘야겠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새기는 것은 제일 쉬운 것이요. 이 종이다가 새기는. 종이다가 이제 글자 쓰는 거 아닙니까? 새기는 것은 글씨 쓴다 이 말이거든요. 그 종이다 쓰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지금은 저렇게 이제 종이다가 쉽게 이제 다 하지만도 과거는 이 종이가 상당히 어려웠죠. 뭐를 했겠습니까? 다 한지 아닙니까? 딱지, 딱나무. 자, 그래서 전주에 유명한 것이 뭡니까? 한지공예죠. 전주에 유명한 거요. 이거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가요. 전주의 한지공예 멋지게 지켜나가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한지공예를 하는데 제가 지금 어릴 때요. 우리 선조들이 받으신 것이 뭔가 하면요. 배설을 하면요. 급제를 하잖아요. 급제를 하면은요. 그 급제했다는 그 찡이 나옵니다. 그 이제 나오고 또 이제 그러면 이제 급제 딱 하고 나면은 뭐 이제 배설이 주잖아요. 그 배설의 임명장을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교지. 예. 예, 관사님 잘 아시네. 교지예요, 교지요. 그래서 이 교지를 제가 이제 지금 근데요. 배설을 많이 한 사람은요. 이 교지를요. 자기가 한 짐 짊어지고 다닐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교지가 많아요. 근데 우리 선조님도 교지가 쫙 지금 있었거든요. 교지가 있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아, 이런 벼슬 하셨구나, 이런 벼슬 하셨구나. 제가 어릴 때요. 그런 교지를 보면서 제가 컸다니까요. 그리고는 그 교지에 드는 딱지로 해가지고요. 교지 종이도 아주 좋아요. 그게 300년, 400년이 됐는데도 그 지금 종이가 그대로 지금 보존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종손이 갖고 있는가 모르겠네. 하여간 그 지금 이제 교지가 있는데요. 그 뒤에 가면은요. 임금 옥새라 그러죠. 도장이 꽉 찍혀 있어요. 그거는 그걸 이제 짊어지고 댕길 정도로 이 크다니까요. 교지가요.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교지를 보면서 이제 자랐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 선조님 한 분이요. 동네 부사를 가셨어요. 동네 부사를 가셔가지고 거기서요. 동원에서 기록을 하십니다. 즉 초서를 하나 쓰세요. 그 초서 쓴 이 내용이 뭔가 하면요. 공명. 제가 알 공명 있죠? 전후 출사표. 그 출사표. 이제 그 유비 현덕의 그 뜻을 받들어 가지고 후주에게 말이죠. 이제 내가 이게 병사를 해가지고 가도록 이게 허락을 해 주시오 하는 출사표를 이제 공명이 쓰거든요. 쓴 그 출사표를, 전후 출사표를 초소로 다 썼었어요. 초소로 써가지고 될 때 보면 동네 관원에서 이 암흑에 서라. 이렇게 이제 끝에다 딱 썼는데 그 책이요. 두껍기가요. 아니, 종이 한 장이요. 이게는요, 딱지를 해가지고 이 다듬이질을 한답니다. 딱지. 예전에 다듬질 하죠? 그 다듬질을 지금. 다듬질 해가지고 이렇게 두꺼워요. 한 장이에요. 그런데다가 쫙 초서로 하는 게 책이 이만큼 두꺼울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렇게 커요. 한 손으로는 들지 못해요. 두 손으로 이게
들어 올릴 정도로 그렇게 큰 전후 출사표 그것을 제가 이제 어릴 때 계속 보고 갑옷처럼 우리 집에 지금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출사표가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선조, 그래서 동네 그 관원에서 쓴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보면은 이게 다 뭔가 하면 새긴 거예요. 그 종이에다 새기는 것이다. 근데 이제 근데 새기는 것 중에서 이런 것은 이제 교지도 다 새긴 것이고 한데, 새기는 것 중에서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금에다가 새기다가 이제 나중에 이 새기는 것이 어디로 이제 옮겨가는가 하면은 석으로 올라가, 돌멩이로 옮겨가는 거예요. 색이, 이 명이요, 색, 이 석, 돌석자죠. 석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어서 이 명은요, 여기서 지금 정산종자님께서 쓰신 이 명은 어디다 새겼습니까? 석에다 새겼죠.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가서는요, 석으로 옮겨갑니다. 이제 종이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금부치에서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종이로 갔다가 종이에서 다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석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 돌멩이로요. 자, 우리 지금 총부 정문 앞에 돌멩이로 새긴 거 있죠? 뭡니까? 정신개벽. 예. 정신개벽 세비났죠? 그리고 또 이제 총북군에 가면은 이제 법문석이 있죠? 구석구석이 갖다가 이제 한쪽에 되는. 그것도 다 돌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지금 이제 묘갈명 그러죠? 묘갈명 들어보셨습니까? 묘갈명. 묘지가 있잖아요. 묘지가 있으면은 그거다가 반드시 명을 새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통정대부, 동부성지, 뭐 춘추관계사관 뭐 해가지고 누구 해가지고 이 안목에 이렇게 지금 그 명을 새기잖아요. 그거 지금 그리고 또 여자분은 숙부인, 벼슬을 한 사람은 숙부인이 붙습니다. 벼슬 안 한 사람은 뭐 붙습니까? 예? 옥타님 뭐요? 유인. 유인. 벼슬 안 한 사람은 유인. 김혜허 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고는요, 그 벼슬한 사람들의 벼슬의 종류에 따라 갖고 숙부인, 정부인, 먼 부인 이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한데요, 지금 어디 가서요, 묘지 어디 가가지고 지금 세워난 거 보면, 비석 세워나는 거 보면요, 말짱 전부 지금 이런 어떤 각 전통의 어떤 그 모습들 있잖아요. 이게 그냥 깨져버렸다. 몰라요. 무식해요. 무식해갖고 모른다 이 말이죠. 숙부인이라 써야 되는가, 정부인이라 써야 되는가. 앞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간가 하면 정직이 들어갑니다. 정직은 뭔가 하면요, 무슨 대부였고 제일 높은 것이 뭡니까? 대부의 최고의 높은 것이 관사님 뭐예요? 최고 높은 거 영의정인데 영의정 안 그러거든요.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숙록대부. 숙록대부 그런다니까요. 그게 반드시 대부가 붙어요. 그건 정직이에요. 그 실제로 한 벼슬이 아니든, 근데 대부자를 이름은 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원칙이 다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갖다가 세워놓는 비석을 보면은 저는 알아요. 저거 잘못됐다. 잘 됐다. 이게 눈에 보인다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다요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전통을 하는데, 자, 이 명입니다. 그래서 명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석으로 갔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성비는 어디로 간가 하면 석으로 갔죠? 석으로 가서 성비를 지금 세웠잖아요. 이제 성비를 이제 세웠는데, 이 명에는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이 명에 또 원칙이 있어요. 주로 명은 이제 무엇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써지는가 하면요, 이 명은요, 네 자로 구성을 해요. 네 자, 사자,
네 자로 명을 구성을 해요. 자, 우리 지금 대종사님의 성비명은 몇 자입니까? 어이죠. 아이, 맞아요. 사자 구성이에요. 뭐, ör약 종사. 그러죠? 광급 종성. 네 자죠? 딱딱 네 자로 지금 구분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자로 구성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죠. 이게 통례다 이 말이죠. 통례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참 우리 정산용사님. 그러니까 이런요. 과거의 문화의 어떤 그 지금 전통성 있잖아요. 그런 문화의 전통성을 그대로 우리 성배에다 갖다 옮겨 놓은 거예요. 우리 성비를 보면서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거 해석하는 사람도 없어요. 가서 성비에 가가지고요. ör약종사, 강급종성 이거 해석하는 사람도 없다니까요. 앞으로 제가 이제 할 건데. 그러니까 이제 내자로 처음 이제 구성하는 것이 이게 보통적인 통례다 이 말이죠. 근데 이렇게만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요. 삼자 명도 있어요. 삼자 명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자로 모아갖고 전체 명을 구성하는 삼자 예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삼자만 있는가 하면 또 뭔가 뭐 오자, 다섯 자 명도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다섯 자 명이 있으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예, 7이죠. 예, 3, 5, 7이죠. 자, 한문은요, 시를 짓는데, 한문 시 짓는데, 오원 절기, 오원 절기, 그러면 뭡니까? 다섯 자로 절기, 그러면 네 줄을 쓰는 거예요. 다섯 자로 네 줄을 쓰는 거. 그게 오원 절기 그럽니다. 또 오원 또 절기가 있는가 하면 오원 율시가 있어요. 율시는 뭔가 하면요. 이제 이게 네 개가 아니라 여덟 줄을 만드는 거예요. 여덟 줄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율시예요. 자, 그래서 오원절기, 오원율시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이 말이죠. 한문시, 한시의 전형입니다. 한시의 전형이요. 그런가 하면요. 일곱 자로 되는 것을 그러면 칠언, 절기. 칠언을 네 줄을 쓰는 거예요. 칠언을 네 줄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율시 그러면 칠언을 여덟 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시 짓는데요. 그냥 아무나 가갖고 시 짓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단사에서 이 시 때문에 문제가 생긴 일이 있는데 아십니까? 몰라요? 유학을 하지 않으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입니다. 지방 교무로 가셨어요. 가서 이제 백일장을 했어요. 아니지, 백일장 하기 전에 흉년이 들었다 이 말이죠. 일제시대 때 아닙니까? 일제시대 때 흉년이 드니까는요, 총독부 저한테다가 상소를 했어요. 예전 어른들은 상소하거든요. 상소 누구한테 합니까? 임금에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신이 이해갖고 그 이분은 육아에 그것이 딱 있으니까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소. 저희 선조님 문집에도요, 상소한 거요. 다 문집에 나와 있거든요. 상소 딱 하면은요, 그러면 뭐 어떻게 윤회를 했다, 안 했다, 임금이 받아보고요. 그 대답을 착착착착 전부 다 해주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 지금 나오는데, 자, 이제 우리가 지금요, 지금 뭐 하다, 이게, 그래서 이제 상소를 했는데, 하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총독부에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오는 거 필체가 딱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필체를 이제 보고
어디 이제 그것서 소인 찍힌 또 주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방 가가지고 총독부에서 뭔가 하면 100일장을 열었어요. 100일장. 그게 이제 한문 잘하는 사람들 와서 이제 한시 한번 써봐라 이제 하는 그거 상금을 이제 막 뭐 이제 엄마 이제 이렇게 내걸었겠죠. 그게 양반이 안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100일장에 가갖고는 또 가서 또 실 또 하니까는 딱 해갖고는요 올렸다 이 말이죠. 올리니까 이제 그 시험관들이 참 다 해갖고 상소 올린 거 하고 필체를 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딱 걸려버렸어요. 아, 이 사람이다. 필체가 또. 그래갖고요 대종사님께서 3일을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이거 안 해들 얘기인데. 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지금요 명예는 대체로 말이죠 사자 구성으로 이제 되는 것이 원칙인데 삼자 구성도 있고 오자 구성도 있고 칠자 구성도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라 이 말이에요. 알아두시 가지고 이제 이것을 이제 해서 이걸 이제 명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지금 정산용사님이 성비에 쓰신 이 명은 몇 자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전통적인 양식인 사자 구성의 명을 지어가지고 이 명을 지금 이제 지어서 지금 저 성비에다가 저렇게 이제 세워놨다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이 명을 이제 한번 이제 그 명으로 지금 한번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면서요, 이제 전체적으로는요, 이 성문 문화예요. 도골의 문을 새기는 문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지금 해야 합니다. 이 성문 문화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단한 문화거든요. 이제 이 성문 문화가요. 그래서 이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교단의 성문 문화의 시초가 뭐겠습니까? 이 시초가 지금 우리가 하는 대종사님 성비죠. 예, 성비가 이제 이게 최초의 성문 문화, 우리 교단의 성문 문화의 시작이 어디가 됐는가 하면 대종사님의 성비예요. 이 성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대종사님의 성비는 성문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의 전통의 형식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지금 세우신 것이 대종사님의 성비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성비가 뒤에 변하죠. 성비가 어떻게 변합니까? 정산종사님의 성비는 어떻게 됐어요? 탑은 탑 세우고 뒤에다가 이제 돌멩이를 이제 이렇게 박아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하셨죠? 그게 요거이 뭔가 하면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앞으로 종법사님이 나시면은요. 전부 다 성탑 세우고 비 다 세우고. 그럼 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많은 비를 세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문화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알아야 돼요. 이제 지금 저 세 분의 이제 성탑과 성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은 성탑은 성탑대로 하고 비는 비대로 세웠죠. 근데 정산종사님은 안 그러셨죠? 성비 뒤에다가 돌에다가 명을 새겼죠? 명을 딱 안 새겼습니까? 그렇게 해갖고 이제 성탑과 성비를 겸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대산종사님은 비를 세우고 밑에다가 바닥에다가 했죠. 자, 이게 뭔가 하면요. 문화가 이렇게 이제 성문 문화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자, 이제 이것을 이 세 번으로 끝날 것인가? 그건 앞으로 이제 몰라요, 우리가요. 어떻게 될는지. 이제 제가 이제 단언은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지금 대중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지금 보고 이제 앞으로 이제 판단을 이제 해야 될 것인데, 아마 이제 지금 이제 성탑 성비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문 문화의 시작을 이제 대종사님 성비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세 분 대산종사님까지 이 성문 문화가 이렇게 이제 발전을 이제 돼 왔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딱 5분 남았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본문으로 이제 그러면 명의 본문으로 한 자만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첫째가 명의 첫째가 이게 뭔가 하면요. 언약이 이 참 어려운 자죠. 이게 잘 안 쓰죠? 이게 뭔가 월이에요. 월화수목 할 때 이 월이에요. 월. 월자를 제일 처음에다 딱 이제 써진 거예요. 그 이게 뭔 월자인가 하면요. 이 자가요. 이게 뭔 월자인가 하면 어조사월이에요. 어조사월. 그런 게 참 우리는 이런 자 쓸 생각도 못 하는데 정산종사님은요 명의 첫자를 이 자를 딱 쓰셨어요. 이게 대단하신 거예요, 이거요 지금. 자, 월 어조사 월이에요. 어조사. 그럼 이제 이런 뜻은 어조사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두렵다. 두렵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월자는요. 두렵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월자를요. 그게 참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이 월자는요 주로 어떨 때 쓰는가 하면요 말이나 문장을 처음 끌어낼 때, 처음 시작할 때, 처음 끌어낼 때 문장과 말이나 문장을 처음 끌어낼 때 이 월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한문의 유래를 그 한자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 그 한자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그 자를 못 쓰잖아요. 그 못 쓰는데 말인데 이 월자는요 말을 끌어낼 때 처음 이 월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한자가 갖고 있는 그 성질과 성격을 우리 정산종사님은 정확하게 파악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산종사님의 그 한학의 그 경지, 그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 이분이 말이죠 누구한테 배우셨는가 하면요 초기에는요 훈동 할아버지 당신 할아버님께 한학을 배웠어요. 성주에서요. 그러다가 저 고산정이라고 하는 야성송 씨의 집성촌이 성주에 가면 고산정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고산정 동네에 누가 있는가 하면 공산, 송준필, 그 당시에 유명한 학자세요. 자, 그리고 그러면 입원을 하려고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자꾸 또 얘기가 그런데 김창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성균관 창립자예요. 그것도 성주분이에요. 김창숙 씨가. 그리고 김창숙 씨하고 공산 송준필하고 같이 말이죠. 그걸 했어요. 그래서 고산정에 가면, 고산정 안 가보셨죠? 백세각이라고 하는 한옥, 전통 가옥 한옥이 있습니다. 그 백세각 옆에 공산 송준필 선생의 그 저택이 있었어요. 이분에게 뭔가 하면 한학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말입니다. 대가에게서 한학을 배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그 대가에게 배운 한학의 그
정수, 백미가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 지금 대종사님의 명, 여기에 나타나고 그 명의 시작을 뭐로 하셨느냐? 월로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요, 역사적인 어떤 흐름과 과정을 모르면은요, 이건 절대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는데요. 자, 월자의 뜻을 아시겠죠? 이런 뜻으로 월약 종사 월자를 지금 명의 첫자로서 이걸 쓰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시간이 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